팍 대한민국의 길을 팍팍 불팍 2부입니다. 자, 1타 강의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26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지금 선고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스피드 개념 완성 시켜주실 민주당 1타 강사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건태 의원님, 이태영 법률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 두 분 이제 뭐 빨리 사법정의 특별위원회 이제 네. 이태영 위원장 계시는데 그거는 짧게 어떤 활동하는지 한번 소개해 그 주시면 좋을 것 사법정의 같아요. 특위는 현재 이제 검찰 독재 정권에 의해서 검찰권이 많이 악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제1야당 대표 죽이기라든지 야당 탄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맞서서 법을 왜곡하고 있는 검찰과 윤석열 정권의 대국민 사실관계에 대해서 일체 위법적 행위에 대해 총력 대응하기 위해 만든 위원회입니다. 이태영 이제 마이크를 조금 더 좀 가까이 더 해주시면 가까이 좋을 것 같네요. 할까요? 예. 저기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하고 계신 것으로 사법정의 저하고도 특위요. 이제 자주 예. 말씀 나누는데요. 그다음에 이건태 의원님 어제 참 계란 그 테러 하실 때 옆에 계셨어요? 제 옆에 이제 백혜련 의원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는 도중에 백혜련 의원이 이제 그런 테러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주 깜짝 놀랐고 저도 왼쪽 그 옷 소매에 패딩에 묻었다. 그거 새로 사신 옷 같던데 최근에. 구입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가지고 거기에 네. 완전히 네. 왼쪽 팔 전체에 계란이 묻어가지고 저도 아주 당황했습니다. 근데 그걸 보니까 그 구구 지지자들이 굉장히 폭력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주 폭력적이고 위험을 느낍니다. 현장에 가면. 그리고 근데 미안했던 게 우리 지지자 지지자들한테 거기에서 있던 우리 지지자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거는 굉장히 애롭고 서러웠다는 거예요. 이제 그 길을 지나려면 구구 지지자들이 이재명을 요구를 하면 통과시켜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그분이 여성 지지자였는데 자기 기회되고 뭐 성희롱도 하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헌재를 압박을 하면 좋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해 우리는 광화문에서 했잖아요. 네. 그런 게 그러는 바람에 우리 지지자들이 그 앞을 지키는 우리 지지자들이 굉장히 애로우셨겠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항상 이성적으로 이렇게 우리도 이제 얘기를 할 때 그런데 국힘의 극우 지지자들은 그게 아니고 이렇게 막 위협하는 식으로 하니까 사실 우리가 도와준다는 측면에서도 헌법재판소에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한 어제 그렇죠. 하루였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불팍 1타 강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작년 11월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얘기를 좀 하고 들어가 볼까요? 예. 유죄가 된 사건 네. 내용이요. 그러니까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 사건입니다. 그렇죠. 하나는 이제 김문기 돌아가신 분인데요. 김문기 씨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 사건의 단초는 국민의힘 의원 중에 한 분이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해외 출장을 갔을 때 같이 출장 갔던 일행들하고 찍은 사진 중에서 일부만 도려내서 마치 출장을 간 게 아니라 그 김문기랑 같이 골프 친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이제 오도한 것이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해명을 했는데 하지도 않은 발언이었습니다. 김문기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없는데 김문기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했다. 네. 또 하나는 백현동 사업과 관련돼서 경기도 도지사 시절에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그 부분에 대한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거짓말을 했다. 이 두 가지로 그러니까 허위사실이다. 허위 그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정의되죠. 공소사실은 사실 몇 개 더 있었는데 네. 일부가 무죄가 났고 네. 그러니까 이제 무죄 난 것은 저희가 빼고 유죄 난 것만 얘기를 하면 첫째는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말이다 그게. 그래서 허위사실이다. 이게 지금 유죄가 난 거죠. 첫 번째고요. 그렇습니다. 두 첫 번째는 번째가. 이제 백현동 관련해서도 어떻게 뭐 종상에 맞아요. 그게 개발 관련해서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았다는 협박받았다. 것이 거짓말이다. 이제 이렇게 돼서 유죄 판결이 자, 난 거죠. 이거를 그렇게 정리되나요? 하나씩 한번 따져보죠. 일단 예. 첫 번째가 김문기하고
골프를 치지 않았다. 요 발언 내용인데 요 발언 내용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그 같아요.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이 네. 그때 일행들 약 10명 정도가 네. 11명이 갔는데 한 명 네. 사진을 찍었으니까요. 네. 그 10명의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 이재명 대표하고 그때 시장님하고 그 옆에 있는 유동규 유동규도 라는 있었고. 그분하고 그다음에 돌아가신 김문기하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의 사진까지 저기 나오네요. 그렇죠. 예. 골프 저기 4명이니까 4명을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예, 저렇게 딱 전체 끊어서 10명 찍은 사진을 예. 이렇게 쫙 해서 4명만 지금 편집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죠. 저게 마치 골프장에서 찍은 것처럼 저렇게 이제 호도를 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정확한 워딩은 저 원인을 한번 해보실까요? 예. 예. 국민의힘에서 4명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가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의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이 발언이었습니다. 네. 이게 허위가 어떤 부분이 허위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서 대표는 이 발언을 한 거는 이 사진이 조작됐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죠. 그걸 보이는데? 설명을 한 거를 건데 4명인 것처럼 예. 했으니 예. 그것을 조작한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걸 설명한 건데 거기는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표현이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이 앞에 있기 때문에 예. 골프를 안 쳤는데 아니 골프를 내가 안 쳤는데 친 것처럼 한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확대 해석한 거죠. 그래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으로 확대 해석을 재판부가 한 것입니다. 예, 야. 이건태 의원님 요거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설명을 조금 더 한번 해보실까요? 설명을 드리면 예. 그러니까 저 말씀은 이재명 대표의 저 말씀은 사진을 설명한 거예요. 지금 사진을. 페이스북에 지금 저 박수영- 페이스북에 예. 네 명의 사진을 설명한 거예요. 예. 근데 저걸 조금 더 줄여지 말을 더 보충해 보면 이렇게 보충할 수 있어요.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 찍어 가지고 제가 이 사진에 나온 것처럼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 이렇게 돼야 되는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진에 나온 것처럼이라고 하려면 저 시간에 저 장소에서 저 사람들과 같이 골프를 친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해석이죠. 그렇죠. 예. 근데 첫째 포인트는 사진 설명이라는 거고 두 번째 포인트는 저걸 악의적으로 해석하더라도 저 일시 저 장소에서 저 사람들과 골프를 쳤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정리될 것 같아요. 1심에서 사실은 저 말이 지금 저를 계속 띄워보시면 제가 마치 골프를 치는 것처럼 요 말을 지금 이재명 대표가 실제 했는데 문제는 1심에서 지금 제가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앞에 붙어 있다고 해서 뒤에 조작한 거죠 하고 바로 연결시켜서 그래 골프 안 친 것처럼 거짓말했잖아 이렇게 지금 했다는 거잖아요. 예. 사실은 그게 말을 하는 걸 쭉 보면 우리가 그 전체를 봐가 그렇죠. 해석을 해줘야 이 말도 하다가 되는데 저 말도 하다가 이 말도 하다가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 앞에 했던 말을 쭉 끌어와서 골프를 안 쳤다. 예. 그거에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죠. 1심에서 판결을 그렇습니다. 해버렸네요. 예, 맞습니다. 확장 해석을 한 확장 거예요. 해석을 한 거네요. 예.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10명 사진 찍은 거를 악의적으로 4명으로 편집해서 이렇게 조작한 거죠. 이제 이 말을 했는 건데. 전체 뜻은 그건데. 자, 근데 우리가 만약에 기자가 저 사진을 보도한다고 쳤을 때도 네. 이재명 대표처럼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박수영 의원이 4명 사진 찍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마치 골프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그렇죠. 기자가 보도하더라도 예. 뭐 기자가 보도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되고 이재명 대표가 사진을 설명했을 때는 왜 허위사실 공표처가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박수영 의원이 지금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저게 뭐가 법적 문제가 돼서 보이거든요. 만약에 어디서 저런 사진을 캐치했고 저것을 줄여서 뭔가 허위사실 유포로 저는 보이는데 느낌에 저는 뭐 이과는 관계는 없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을 법원에서 1심 법원에서 좀 꼼꼼히 봐야 되는데 그냥 그 문구만 보고 그냥 그러니까 해석해서 저게 이제 판결했어요. 이런 겁니다. 제가 보면 저는 골프를 안 쳤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거를 가지고 지금 마치 골프를 안 쳤다고 허위사실했다는데 어떻게 보면 확장 해석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저게? 그 확장 해석이가 판례가 있는데요. 네. 정확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판례에서 금지하고 있는 확장 해석을 검찰이 했고 법원이 인정한 거예요. 문건에서 기재된 표현을 기초로 발언의 목적을 추론하고 다시 이에 따라 발언의 의미를 새기는 것은 사후적 추론에 따라 발언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에 해당하여
문제된 표현을 접한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표현의 의미를 사격한다는 법리의 정문으로 배치된다. 확장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는 저걸 어떻게 확장 해석했냐면 이재명 대표가 저 말을 한 것은 김문계하고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한 거다. 그러니까 저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안 해석한 되죠. 거예요. 안 되죠. 그 대법원 판례가 발언자의 목적과 의도를 표현되지도 않는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확장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1심 법원의 판사는 그걸 모릅니까? 저 다 주장을 했을 것 같은데 저걸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예. 거짓말 없습니다. 없죠. 저기서 거짓말이 없는데 재판부는 이 발언 내용이 나오게 된 배경은 그 사진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김문기와의 관련성을 갖다가 이재명 대표가 끊기 위해서 그런 어떤 발언의 배경이라든지 그 취지를 본인 스스로가 재판부가 상상을 한 것 같아요. 더 넓게 해서. 그래서 결국은 골프를 본인이 쳤는데도 불구하고 안 친 것처럼 하기 위해서 이걸 설명한 거다. 말 그대로 이제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죠. 그러네요. 예. 계속 김문기를 이제 모른다는 취지로 다 거짓말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법원에서는 근데 사실 저 얘기는 저거만 판단해야지 왜 딴 판단을 그렇죠. 해요? 일단 형사처벌을 할 때는 그 문맥 아까 확장해서 금지돼 있잖아요. 네. 그 문맥이 뭐냐. 그리고 너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난 이렇게 해석할게. 이게 안 그럼 안 된다는 거잖아요. 거예요. 처벌하는 거예요. 그렇죠. 처벌하는 그러면 거. 누가 자유롭게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 해석 내 마음대로 해서 너 당신 처벌할게 이래 되는 나는 거잖아요. 네 그 말 했지만 나 이렇게 해석해 그리고 처벌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정치를 해보니까 사실 지역에서 가장 곤란할 때가 뭐냐면 인사를 안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분은 제가 자기를 굉장히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한 서너 번 봤거든요. 예. 근데 저는 사실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정치인들은 다 정치인 기억 그렇죠. 못하니까. 맨날 이렇게 보니까 근데 사실 정치를 하다 보면 하루에도 만나는 사람 숫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옛날에 뭘 해도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런 사례에서 아마 판사는 아니 그 골프가 있었다면서 몰라 이렇게 또 그렇죠.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확대 해석을 본인이 무엇보다도 할 거네요. 확대 해석이 문제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그러니까 네. 판사가 네. 본인의 입장에서 이 사안을 과연 김문기를 몰랄 수 있을까? 나는 어땠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래 몰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거예요. 제가 오늘 정시대 기자들하고 밥을 먹었는데 1시간 이상을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근데 며칠 지나면 기억도 기억 안 안 나요. 납니다. 기억도 안 기억 나. 안 내가 나요. 계속 기자들한테 그랬어요. 내가 실제로 그랬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을 기억을 못 하더라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나는 오직했으면 기자들 이름 뒤에다 임적을 할 때 오찬이라고 적어놔요. 기억하려고. 기억하려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분하고 어디서 오찬을 했는지 만났는지, 예. 기억을 못 해요. 사실상 그렇죠. 이게 실제예요. 요거는 사실은 저는 2심에서는 무조건 바뀔 가능성이 높아 예. 보이는데요. 1심 판단. 그 처음에 이 사건이 이제 검찰이 기소했을 때 계속 논란이 됐던 게 사람이 안다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행위냐. 예. 김문기를 안다 모른다. 예, 안다 모른다. 근데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사항 검찰은 이 부분에서 세 가지를 기소를 했었는데 네. 두 가지에 대해서는 무죄가 났죠. 예, 무죄가 무죄 났습니다. 됐고, 예. 예. 기본적으로 안다 모른다를 얘기할 때 안다 모른다를 추론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발언을 했으면 그 구체적인 행위가 사실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따지는 건데 대표는 다 그 부분 다 전부 다 사실대로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이 사진 부분은 대표는 김문기를 안다 모른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진이 조작됐다. 사진을 그렇죠. 오래서 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이지 김문기를 안다 모른다 하고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데 사진을 어떻게 저렇게 예. 조작할 수 있어 이제 예. 이 말을 한 예. 건데 예. 마치 앞에 그 말이 있다고 예. 해서 골프 안 쳤다 이렇게 된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거를 예. 또 김문기를 안다 모른다로까지 이제 끌고 올라간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재판부가 검사한테 질문한 게 있던가요? 그 부분은 예. 수장 변경- 뭐라고 했죠? 따로 백현동은 따로 하고 2심 이 재판부에서 부분은 네. 우리가 이제 몇 가지 그걸 확인해야 될것 같아요. 2심 재판부는 공정하게 재판을 하려고 하는구나 느낌을 가지는 게 첫 번째가 이겁니다. 예, 김문기하고 골프 치지 않았다. 이게 공소 사실인데 실제로 그 방송에 출연해서 했냐? 하신 발언을 보면 그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김문기하고 골프 치지 않았다고 하는 이 공소 사실은 검찰이 해석을 통해서 도출한 겁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정확한 핵심을 짚은 거죠. 핵심을 짚은 예. 거죠. 그러니까 해석을 통해서 도출한 겁니까? 그렇다면 어느 부분이 거기에 해당되는지를 정리해서 공소장 변경해 주세요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지금 명확하게 재판부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걸 이해하고 있고 물어본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얘기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거라고 보고 그럼 백현동 관련해서는 어떤 게 문제가 됐을까요? 백현동 관련해서는 그때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네, 국정감사장이죠. 그게 이제.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용도 변경 얘기인데 요건 예. 그 이재명 대표 발언이 또 있으니까 이거 듣고 다시 한번 직접 들어보고 그때 국정감사 자료가 있군요. 예. 네. 식품연구원은 당시 공공기관 이전 5개 대상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의 정부 방침은 뭐였냐면 똑같습니다. 이거를 민간에 매각해서 민간이 주상복합을 지어서 분양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자가 이 당시 정부의 입장이었고 저희한테도 공문이 왔습니다. 앞으로 5개 공공기관 부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요청하면은 다 바꿔줘라.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당시에 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토지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분양 수익을 수천억씩 취득하는 건 성남시로서는 허용할 수 없다. 반드시 성남시는 일정한 수익을 우리가 확보하고 주거 단지가 아니라 업무 시설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럴 때 국토부에 저희한테 다시 이제 이렇게 압박이 왔는데 그거 국토의 이용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보면은 43조 6항이 있다.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협박을 해서 요 부분이잖아요. 요 부분. 협박을 해서 예. 이제 이 부분에서 아까 말한 그 의무조항 때문에 예. 용도 변경을 해줬다. 또 이제 협박을 받았다. 이 부분이 허위 사실이다라고 기소를 한 거 하고 유죄, 또 이제 1심 유죄를 1심이 받았고. 유죄 판결을 한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뭐 허위 발언인가요? 아니면 이게 요 백현동 사업과 관련 있는 얘기인가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아까 김문기 관련해 골프 네. 치지 않았던 것도 해석을 통해 도출했잖아요. 네. 이 부분도 그런 거예요. 아, 학대해석입니까? 네, 이것도? 뭐냐면 아까 지금 저 발언에서 보시면 먼저 성남시에서 5개 공공기관에 6개 부지를 지방으로 이전해달라고 해주기 위해서 용도 변경해달라고 국토부가 강력하게 요구했어요. 먼저 그 부분을 설명한 거예요. 앞단부분. 강력 요구했다. 예, 맞아요. 백현동을 설명하기 전에 네. 그리고 그 부분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토부가 혁신도시법 의무조항에 의해서 용도 변경을 요구했고 네. 이걸 안 들어주면 직무유기로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하겠다. 해서 이걸 발언을 하신 거예요. 총괄 설명할 때 그 발언했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공공부지 이전 관련해서 얘기할 때. 예. 물어본 것은 백현동을 물어봤잖아요. 네. 예, 전반부가 설명하고 이제 후반부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고 나머지 백현동 부분은 국토부가 별도의 공문을 보내서 용도 변경을 요구했는데 법률에 의한 요구이고 또 우리가 부지 절반 정도를 기부 천합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해줬다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에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혁신도시법에서 요구했고 협박했다는 발언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안 지금 갖다 했는데 붙였는데 한 것처럼. 전반부에서 했던 그 그것을 단어는 뒤에 갖다 붙였죠. 백현동 설명할 때 했다고 짜집기로 갖다 붙여갖고 기소한 거예요. 자, 그럼 지금 방금 이건태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백현동 식품연구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문 언급하면서 이제 법률에 따라 용도변경 해줬다 이 말 아닙니까? 근데 네. 그렇게 말한 그 뒤에 말씀도 한번 들어볼까요? 아, 준비가 안 됐나요? 그건 내가 읽어드릴게요. 예. 제가 전문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발언하셨어요. 그러니까 끝부분을 전반부 끝이 이렇게 끝나요. 네. 공공기관 5곳 매각이 몇 년 동안 불발됐다. 이렇게 끝나 전반부가. 잠깐만요. 후반부는 예, 잠깐 나오네요. 잠깐만요. 그 다음 말이죠. 저 부분. 나머지? 이 백현 이 부분은 그냥 임대 아파트 아파트 분양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해주지 마라라고 버티다가 결국 다시 또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에 대해서만 별도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냐면 종전부동산 활용용도 제한 등으로 매각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 적극 참여해라. 도시계획 규제를 해제하고 발굴해라. 이런 지시 공문이 다시 와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용도는 바꿔주는데 그냥은 못 해주겠다. 공공기여를 할 거를 내놔라고 해서 저희가 약 8,000평 정도의 R&D 부지를 저희가 취득했습니다. 야,
완전히 분리되는 내용이죠. 다른 내용으로 들리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네. 의무조항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건태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개 기관 내 6개 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최초에 이제 의무조항 이전인데. 얘기가 있었습니다. 국토부에서 얘기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백현동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 변경을 해줬는데 한 건 사실이니까요. 근데 의무조항 때문에 용도 변경해줬다 이런 발언 한 적 없어요. 이런 말 한 적이 없잖아요. 아예 지금.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업인데요. 이 과정에서 벌어졌던 일을 처음부터 전반적으로 쭉 설명을 했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걸 가지고 네. 뒤에 백현동 네. 용도 변경으로 말한 것처럼 지금 된 거잖아요. 네, 연결해 맞습니다. 버렸죠. 예. 야, 이게 여기서 우리가 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그 워딩은 대표님의 워딩은 나머지 백현동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주제를 바꾸잖아요. 예. 나머지 백현동 이 부분은 예. 주제를 바꾸고 또 국토부가 별도로 공문을 다시 보내서 그렇죠. 이렇게 완전히 화제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화제를 바꾼 다음에는 검사가 공소사실로 삼은 그 발언을 한 적이 한 적이 없어요. 없죠. 협박이라든지 뭐 이런 네. 게. 그런데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서 그 발언을 했다고 기소를 한 거예요. 같이 합쳐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것도 확장해서 금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이거 1심에서도 이거 유죄가 났는데 2심 재판하는 과정에서 재판장이나 뭐 법원에서 요것도 요것도 질문했나요? 얘기가 좀 질문이 많았습니까? 여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주장이 명확하게 이해가 됐는지 아, 요 부분에 그 서 언급을 얘기를. 안 했는데 근데 백현동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얘기를 드리겠지만 네. 우리가 주장하는 무죄의 핵심적 법리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가 명확하게 언급을 했어요. 아, 국정감사 얘기인가요, 혹시? 국정감사 얘기도 있고 예. 그거 설명을 드릴까요? 네, 한번 지금 바로 해 주셔야 될 것 이제, 같아요. 네.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주장했던 게 아까 그 공소사실로 그러니까 그 허위사실 공표죄,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거짓말을 처벌하는 거예요. 내가 다리를 안 났는데 다리를 났다고 거짓말하거나, 내가 상장을 안 받는데 상장을 받았다고 거짓말, 이런 거짓말. 그렇죠.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거짓말이에요. 근데 검사의 공소사실은 이거잖아요. 국토부가 혁신도시법 의무조항에 대해서 용도 변경을 요구했다. 그걸 안 들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 그러면 이 중에 누구 행위예요? 누구 이게 이재명 후보의 행위냐? 예. 아니다. 이건 국토부의 행위에 대한 국토부의 것이다. 행위네. 이거 국토부의 행위에 대한 거짓말은 공직선거법에서 처벌 못한다. 이게 네. 우리 변호인들의 핵심 주장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뭐라 했냐면 방금 그 두 개의 문장을 얘기를 하면서 이 두 문장 중에 행위자가 이재명의 행위가 뭡니까? 이렇게 그 질문했다고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무죄네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행위가 뭡니까? 검찰 설명해 보세요. 자, 우리 뭐 이태영 위원장님 곧 나가셔야 되는데 네. 나가시기 전에 네. 그 우리 협박을 해서 이 부분 네. VCR 듣고 예, 우리 예. 이태영 위원장님 마지막 말씀 좀 듣고 예, 이렇게 예. 가겠습니다. 그때 이재명 대표 협박을 해서라고 한 말이 이제 국토부가 성남시를 압박했던 그 당시를 표현한 말이잖아요. 약간 네. 뭐 발언이 한 걸 좀 들어볼까요? 이 내용을 한준호 의원이 잘 정리한 게 있습니다. 그거 한번 들어볼까요? 국토부가 협조 요청 공문을 수차례 보냈고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를 특정해 보낸 공문도 확인된 것만 3차례나 있었습니다. 대통령 주재회의, 안전행정부의 이행실적 점검, 감사원의 추진실태 감사 등 2011년, 2012년에 이미 국책사업에 협조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책한다는 취지의 국무총리 지시 하달 등이 있었던 상황에서 일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성남시가 압박을 느꼈던 것은 당연합니다. 네, 우리 사법정의 특별위원회 소속이시고 우리 당 법률위원장님 이태영 법률위원장님 우리 시간이 촉박해서 다음엔 좀 여유 있게 그걸 한번 질문해 여쭤보죠. 주시고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고 답은 네. 어떻게 이제 수요일 날 선고 되는데 재판 직접 보셨으니까 어떠신가요? 그 말씀 하시고. 결론이 어떻게 날지.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김문기 관련 부분은 당연히 무죄고요. 네. 예. 그다음에 백현동 부분은 공소 기각이 될 수도 있고. 공소 기각이요? 예. 그건 국정감사 이건태- 자리에서? 예. 네, 한 거죠. 이건태 의원께서 나중에 추후에 증인감정법에 의한 네. 조항이 있어서요. 네. 이제 만약에 뭐 그게 기각이 공소가 공소 안 기각이 된다 아니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무죄 뭐 지금 우리가 설명한 것처럼 무죄가 될 거라 무죄 선고할 것이라 된다고. 예상합니다. 이태영 위원장님 다음에는 시간 충분히 예, 하셔서 예, 또 꼭 그러겠습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듣고 예.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